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7회 베일 속의 연인. 그러나 풍금 연주자는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를 하고 모자를 살짝 눌러쓴 후 정민수 쪽을 한번 실끔 쳐다보고는 홀을 빠져나간다. 정민수와 채미아는 동시에 마음이 바빠졌다. 정민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나 채미아는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저기 잠깐만요. 그러나 풍금을 연주하던 아가씨는 이미 홀을 빠져나가 사라진 후였다. 채미아는 무대에서 조금 떨어진 사장실로 향한다. 사장님, 조금 전 여기서 풍금 치던 아가씨에 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나이가 지긋한 노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우리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이 카나리아라는 것밖에는. 카나리아? 아니,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없나요?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즐겁게 있다가 가세요. 예. 채미아는 실망을 아는 채 다시 정민수가 앉아있는 원래의 자리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린다. 카나리아? 아니야, 틀림없어. 채미아가 되돌아와 자리에 앉자 정민수가 한마디 한다. 미아씨, 어딜 다녀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까 풍금 치던 아가씨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와서 직업의식을 발동하는 겁니까? 그것보다 아까 그 풍금 치던 아가씨가 제가 아는 분 같아서요. 정민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술잔을 비운 후 채미아를 향해 잔을 권하며 입을 연다. 그래요? 실은 나도 그 아가씨가 낯설지가 않고 본 듯해요. 어디서요? 살라지간에 봐서 글쎄요. 채미아가 잔을 들며 화제를 돌린다. 사장님, 아니 민수씨. 골치 아픈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음껏 취해보자고요. 정민수도 조금 전의 일은 잊은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까요? 네, 나 채미아와 민수씨의 장래를 위하여. 위하여! 짜잔! 정민수와 채미아가 풍금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나온 시각은 대략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적포도주와 양주인 시바스리가를 함께 마신 탓에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다. 채미아도 거의 같은 양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는다. 채미아는 약간 휘청하는 정민수를 붙잡으며 입을 연다. 민수씨, 술도 깰 겸 우리 잠시 걸을까요? 정민수는 고개를 돌려 채미아를 바라본다. 갸냘프지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일할 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진다. 민수씨, 왜 말이여? 순간 정민수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채미아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지만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보일 리가 만무다. 채미아는 정민수의 오른쪽 등을 톡톡톡 친다. 뭐예요, 민수씨?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정민수는 겸연쩍은 듯 말을 떠듬거린다. 아닙니다, 미화씨. 채미아가 다시 한번 정민수를 톡 쏘아본다. 물론 아기에 찬 표정이 아니라 앙증스러운 모습이다. 길게 내려뜨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색 머리는 채미아의 예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민수씨, 걸을 거예요? 말 거예요? 걸읍시다. 좋아요. 진작 그럴 것이지. 채미아는 정민수 옆으로 바짝 다가붙으며 팔짱을 낀다. 민수씨, 팔짱 껴도 되죠? 정민수도 싫지는 않았다. 이미 꼈는데요, 뭘. 어머, 그러네요. 어머머머. 이들의 발걸음은 인사동을 벗어나 어느덧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다. 초가을 밤에 부는 바람이 신선한 탓도 있지만 차츰 통금 시간이 다가오는 탓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했다. 젊은 두 남녀가 걷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듯 싶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했다. 마로니에 공원은 경성제대의 전신인 서울대가 있던 곳으로 1975년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대학생들의 젊음을 표출하는 대학가의 상징이 되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작은 벤치가 보인다. 채미아가 정민수에게서 팔짱을 풀며 입을 연다.
민수 씨, 저기 잠깐 앉았다 갈까요? 정민수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예, 그러죠 뭐. 채미야는 정민수에게 자리를 권하며 자신도 정민수 옆에 나란히 앉으며 입을 연다. 무슨 남자가 그렇게 무드가 없어요. 무드? 그래요, 무드. 하긴 10여 년을 교도소 생활했으니 이러한 생활에 익숙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측은한 마음이 든다. 채미야는 왼쪽 측면에서 비추고 있는 전등불을 바라보며 정민수에게 더욱 바짝 다가가 앉는다. 그리고 정민수의 오른팔을 살짝 끌어다가 팔짱을 끼며 머리를 살며시 어깨에 기댄다. 정민수는 잠시 움찔한다. 그러자 채미야는 더욱 힘있게 팔을 끌어당기며 입을 연다. 민수씨, 이곳은 대학 시절 친구와 같이 젊음을 만끽했던 젊음의 거리인 대학로예요. 그 말에 정민수는 누명만 쓰지 않았다면 이미 10여 년 전에 자신도 이곳에서 마음껏 젊음을 분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욱하는 분노와 더불어 서러움이 가슴 한복판에서 치밀어 오른다. 정민수의 이러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듯 채미야는 다음 말을 이어간다. 민수씨, 제가 졸업하면서 다음에 이곳에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찾아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려다 말고 정민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자신의 말이 정민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쉰다. 휴, 미안해요, 미화씨. 채미야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분하면서도 담담하게 입을 연다. 민수씨가 왜요? 내가 미화씨의 그 사람이 못 되어서요. 아니에요, 민수씨. 난 이미 그 소원을 이루었는걸요. 그게 무슨 말인... 정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채미야는 오른쪽 검지를 정민수의 입술에 갖다 댄다. 쉿! 그게 바로 민수, 아니 철민씨 바로 당신이에요. 정민수의 얼굴에는 조금 놀라운 기색이 역력하다. 예? 아니 정민수는 말을 다 끝맺을 수가 없었다. 채미야가 자신의 입술을 정민수의 입술에 살짝 갖다 대며 말을 막은 것이다. 정민수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빼려 했지만 이미 채미야가 두 팔로 정민수를 끌어안는 바람에 쉽지가 않았다. 아니, 그보다 정민수도 뺄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살짝 닿은 입술이지만 부드럽고 감미롭다. 찰랑찰랑 움직이는 긴 머리에서는 오이향 같은 상큼함이 배어났고 고운 복숭아꽃 얼굴에서는 향긋한 분내음이 두 콧구멍을 자극시킨다. 지그시 두 눈을 감은 채미야의 주먹만한 얼굴이 참으로 아름답다. 정민수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장탄식을 한다. 채미야도 더욱 강하게 정민수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며 입술에도 힘을 가하며 가벼운 신음소리를 흘린다. 민수씨, 정민수도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왼손으로는 채미야의 오른쪽 어깨 쪽을, 오른손으로는 왼쪽 허리를 살포시 자신의 넓은 품으로 끌어당긴다. 채미야도 힘껏 정민수를 끌어당기며 와락 정민수 품으로 파고든다. 동시에 정민수는 자신의 입안으로 무엇인가 물컹한 것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순간 바보라는 소녀의 갸녀린 음성이 귓전에 크게 들리며 조금 전 풍금치던 여인의 모습이 또렷이 스치며 지나간다. 정민수는 짐짓 정신을 차리며 꿈에서 깨어나듯 채미야를 밀어낸다. 바로 이때 하는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채미야도 꿈에서 깨어나듯 깜짝 놀라며 정민수의 품에서 빠져나온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둘은 거의 동시에 서로 밀어냈기 때문에 채미야는 정민수가 먼저 밀어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미안해요, 민수씨. 이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
정민수와 최미화가 벤치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3명의 경찰에게 에워싸인 상태였다. 그중 한 명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다른 한 명은 경례를 하며 다가온다. 그와 동시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정민수와 최미화는 움찔한다. 잠시 동안 미래를 즐기느라 시간이 자정까지 흐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최미화가 선뜻 앞으로 나선다. 죄송합니다. 야간 취재 나왔다가 그만 시간을 놓쳤습니다. 말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기자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내민다. 한강신문 최미화 기자님이시군요. 연재 시리즈 잘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는 고개를 까딱하며 입을 연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던 까칠하게 생긴 경찰관이 끼어든다. 최 기자님, 죄송하지만 이분은 누구신지. 최미화가 간결하게 말꼬리를 싹둑 자른다. 예, 이분은 제 약혼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원이 파악되면 약혼자분께 야간 통행증을 발부해드리겠습니다. 순간 최미화 목소리가 높아진다. 뭐예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요? 물론 최 기자님 말씀은 믿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미화가 두 눈을 치켜뜨며 한 발 다가서며 대들려고 하자 정민수가 한쪽 팔로 제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예, 수고하시는데 당연히 협조해드려야지요. 최미화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나서려 하자 정민수가 슬쩍 눈치를 준다. 최 기자는 제 약혼녀가 맞습니다. 어떻게 협조해드릴까요? 예, 잘 압니다. 형식적이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양복 주머니 이곳저곳을 뒤진다. 하지만 나올 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흑표가 준비 중인 정민수 가짜 신분증이 나오려면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기 때문이다. 정민수가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난감하다는 듯이 최미화를 쳐다보며 찡긋한다. 몇시? 내 신분증이... 아참! 아까 신문사에 영감님 한 분이 오셔서 높은 분께 민수 씨를 추천하겠다고 가져갔잖아요. 하하, 참 그랬지. 내 정신 좀 봐,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쩌지요? 검사가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최미화의 말에 경찰관들은 내심 가슴이 뜨끔하면서 난감해야 한다. 이거 참 곤란한데. 이때 최미화가 경찰관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민다. 얼마 안 되지만 고생하시는데 세 분이서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씩 하세요. 경찰관 한 명이 못 이기는 채 하며 받아 챙긴다. 아무리 최 기자님의 약혼자라 하셔도 신분증이 없으면 서에서 하룻밤 신세 지시는 것은 아시지요? 최미화가 대답한다. 알지요. 그럼 형식적이나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최미화가 나서려 하자 정민수가 말린다. 여기까지 봐주는데 당당하지 못하면 의심할 것 같아서다. 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관은 종이와 볼펜을 꺼낸 후 묻기 시작한다. 이름이 정민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찌 됩니까? 정민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비록 아직 신분증은 없지만 이때를 대비해 정민수의 신상에 대해 철저히 기억해 두었기 때문이다. 460805-1234567. 본적은요? 충청남도 공주군 땡땡면 땡땡리 185번지입니다. 경찰관은 적은 내용을 가지고 무전기를 이용해 조회해본 후 입을 연다. 맞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며 태연하게 말을 이어간다. 죄송하기는요. 다 나라를 위해 하시는 일인데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그리고는 최미화를 바라보며 한마디 한다. 최 기자님, 다시 한번 팬으로서 미리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들. 경찰과 한 명이 둥근 도장이 찍힌 야간 통행증을 발부해준다. 그리고는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한다. 멸공! 3명의 경찰관이 총총히 사라지자 그제야 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아니, 주저앉았다기보다는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 기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키득 웃는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역시 채미화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글쎄, 어떡할까? 하룻밤 묵어야 할 숙박소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숙박소? 예? 이렇게 말을 하는 채미화는 자신의 양볼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때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후드득 내리기 시작하는 가을 밤비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지만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리는 가을비를 일부러 즐기기라도 하는 듯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열흘 후 들어와. 흑표와 채미화가 함께 사장실로 들어온다. 형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지. 예, 형님. 최 기자님도 앉아요. 네, 사장님. 흑표와 채미화가 정민수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정민수는 흑표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흑표, 그래 뭘 좀 알아냈나? 예, 형님. 그보다 먼저 이거. 흑표는 지니고 다니는 장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정민수에게 내민다. 주민등록증이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민수의 주민등록증이 나온 것이다. 이상은 없겠지? 예, 거의 완벽합니다. 수고했다, 흑표. 정민수는 다시 입을 연다. 그래, 다음은? 예, 사장님. 김상우 검사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한 재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흑표, 누가 그따위를 알아오랬나? 흑표는 머리를 극적거린다. 죄송합니다, 형님. 계속해봐. 예, 형님. 김상우 검사는 그 당시 재학 중인 여대생을 강제로 혼전 임신을 시켜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는 7살 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구타와 여자들에 대한 편력이 아주 심해서 부인과 아이는 집을 나가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와 동거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이혼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구타와 욕설뿐이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 이유는 인생에 오점이 남아 출세에 지장이 있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했답니다. 정민수는 피가 거꾸로 솟을 듯한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 부인의 이름은 아직 그것까지는. 그래? 그럼 아이와 함께 사는 곳은? 김상우 검사의 구타를 피해 서울 어느 달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인의 이름과 사는 것도 빨리 알아보고. 예,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민수는 흑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낚아챈다. 뭔데? 노가다 현장에서 반장하던 김상우 검사 아버지가 이선 국회의원이 되었답니다. 순간 정민수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선다. 뭐야? 내 이놈들을 반드시 처단한다. 형님! 정민수는 그제야 분을 사기며 자리에 앉는다. 그래, 알았다. 흑표, 수고했다. 그만 나가서 하루빨리 알아보고 자금이나 인력 필요하면 종로 불구멍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형님. 흑표가 나간 뒤 정민수는 잠시 천정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한다. 돈을 그렇게 긁어모으더니 결국 그 돈으로 벼슬을 샀단 말이지. 그러나 그렇게 즐길 날도 그리 멀지 않을 터 실컷 즐겨라. 곧 지옥행 급행열차로 모실 테니. 이때 채미화의 차분한 음성이 들린다. 아니 사장님, 일을 감정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으로 차분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그제야 정민수는 이성을 되찾은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건 최 기자 말이 맞지. 정민수는 채미화를 빤히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연다. 최 기자님, 윤인숙과 정민수 사건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채미화는 정민수가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참으며 입을 연다. 네, 당시 윤인숙은 대전에 있는 동아방적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가족 하나 없는 천의 고아로 자랐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곧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정민수는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공장에서도 일밖에 모르는 착한 아가씨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춘다.
정민수도 한마디 거둔다. 그러니까 납치를 해도 별로 탈이 없을 가족 없는 고아들이 주 대상이었겠군요. 예. 윤인숙이 탈출하지 않았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겠지요. 예. 정민수가 입을 굳게 다물며 가벼운 신음을 토해낸다. 최미아는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한 음성으로 입을 연다. 이번 윤인숙 사건, 아니 납치 인신매매 사건은 안성기도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정민수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지만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잠시 동안 손을 못 쓰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와 안성기도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된 것 같다는 최미아의 말에 으드득하고 이빨을 깨문다. 오히려 잘 됐군. 뭐가요? 안성기도원이. 아참, 그렇지요. 김 실장님 말에 의하면 사장님의 어머님이 안성기도원에 계신다고 하셨죠? 정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사장님, 이번 일은 커질 듯합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아참, 그건 그렇고 최 기자님, 청량리 홍등가는 가보셨는지요? 예, 헌데 그게 좀... 최미아가 머뭇거리자 정민수가 입을 연다. 혼자 취재하기가 많이 위험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엔 김 실장님이나 불금 쪽 사람과 동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 일에는 내가 직접 최 기자님과 동행할까 하는데 어때요? 최미아가 화들짝 놀란다. 네? 사장님이 직접이요? 예, 미화씨. 헌데 왜 민수씨가 직접? 최미아가 말꼬리를 흐리자 정민수는 힘주어 입을 연다. 아니,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해야 자살한 정민수 씨에게 진 마음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미아는 정민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거린다.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린다. 철민씨, 고마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은 괜찮지만 정민수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다. 최미아가 잠시 동안 말이 없자 정민수가 최미아를 쳐다본다. 아니, 최 기자님 나를 못 믿겠어요? 최미아는 손을 내젓는다. 아니에요. 혹시 다칠까봐요. 하하하, 거 봐요. 못 믿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다시 정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언제부터 실행에 옮긴다? 사장님, 오늘이 목요일이니 이번 토요일부터 어떨까요? 그쪽에 방문하는 토일이 가장 화려하고 정보력도 가장 뛰어납니다. 정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미화씨. 최미아는 취재 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정민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다. 내가 왜 이러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